네, 사과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어, 많이 열리긴 했습니다. 지금 이제 8월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는데 병이 너무 많이 왔어요. 저는 보시는 것처럼 갈반병, 예, 갈반병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메나방 같긴 한데 벌레가 이제 파먹는 게 또 굉장히 많아서 어, 방제를 해도 소용이 없네요. 워낙 지금 올해 폭염에 또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또 잘 되는 분들은 있어요. 근데 또 저는 유난히 올해가 조금 갈반병이 좀 심하네요. 예. 다른 분들도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소독은 꾸준하게 계속 해주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또 이제 새들도 와가지고 또 쪼아대는 바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를 쫓으려고, 예, 허수아비까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, 예, 뭐 온갖 해충 또 조류 또 병 뭐 다 와서 이제 막 난리를 치는데 아주 힘든 한 해입니다. 지금 올해 사과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그러죠. 사과값이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, 당장 저만 봐도 그래요. 저도 지금 올해는 사과가 잘 안 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, 어, 지금까지 병충해 때문에 따서 버린 사과가 한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. 예, 오늘 아침에도 한 10개 따가지고 썩은 것들을 버렸는데, 예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사귀도 좀 적고요. 아, 이건 더 심합니다. 이건 알프스 오트맨인데, 예, 잎이 많이 떨어졌어요. 갈반병 때문에 잎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좀 정말 이 사과가 막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우거져 있어야 되는데 병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. 이런 것도 보시면 다 병들어서 썩었죠. 이렇게 보시면 벌레가 다 먹었어요. 예, 다메다방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소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거는, 예, 크레졸 약을 타가지고 물 좀 10분의 1로 희석시켜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건데, 예, 그러면 이제 새들이 좀 안 온다고 그래요. 새들이 이제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나무마다 2개씩 이렇게 걸어 놨는데, 뭐 지금 새가 쪼아 먹은 건 아직은 없고요. 근데 아마 이제 새들은 사과가 더 익어갈수록 이제 더 많이 찾아올 거라서 아직은 모릅니다. 이렇게 반짝이도 이제 붙여놓고 했는데도, 예. 그래서 뭐 내일 정도 소독을 한번 더 해줄긴 할 건데, 이 갈반병이 좀 심합니다. 이 고추를 치면은 탄저병 종류인데, 이 갈반병이 갈색 전문이병 갈반병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약을 같은 걸 주더라고요. 약방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고추 탄저병 약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거를 주더라고요.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계속 번집니다. 이게 또 낙엽을 또 깨끗이 치워서 뭐 나오는 정석대로 하면 다 태워서 근처에 없게 해야 되는데, 뭐 이 주말 농장이고 하니까 매번 그렇게 할 수 없고, 그래서 이제 그냥 있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요. 예, 이렇게 만지면 툭툭 떨어지고, 대신에 또 이렇게 새싹이 나옵니다. 다행히. 예, 새싹들이 이제 날이 선선하고 조금씩 이제 밤에는 이제 한 20도까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싹들이 나오는데, 이렇게 되면 좀 다행이긴 합니다. 내년을 위해서는 이 새싹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. 좀 다행이긴 한데 병들어 썩는 것들이 많아요. 어떤 것들이냐면 요렇게 이제 썩습니다. 저것도 보이시나요? 저런 식으로. 예. 요게 이제 처음부터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, 보통은 이제 담메나방 이런 애들이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빗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건데, 예, 그렇게 해서 따서 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예. 살충제, 살균제, 이 과일나무 용도로 섞어서 종류를 한 두세 가지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, 사실 저는 저렇게 이제 병이 걸려서 떨어질 거를 많이 감안을 해가지고 적과를 많이 안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많이 남겨놓은 편이에요. 그렇게 많이 따서 버렸어도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. 예, 항상 그렇더라고요. 또 이제 태풍이 불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,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하는 건데, 그래도 많이 남은 거죠 지금. 아마 그래도 남은 기간에 아직까지도 지금 낮에는 막 30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썩거나 따서 버리는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데는 낙엽이 없어요. 다 떨어져 가지고. 예, 다 없어요. 이게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은 이제 새로 이렇게 좀 싹들이
나와줘야 됩니다. 나와줘야 되고, 그런 애들이 좀 있어야 그래도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. 오늘도 진짜 기사를 보니까 지금 뭐 추석 사과 값이 뭐 엄청나게 비싸다고 다들 갈반병하고, 예,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사과들이 많이 썩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따서 많이 버리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, 이런 것도 보세요. 이것도 이렇게, 예, 다 썩었죠. 이런 건 이제 따서 버려야 돼요. 이런 건 어차피 놔둬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따서 이제 멀리 버리는데, 한번 이렇게 구멍이 나면 뭐 다 썩습니다.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구멍이 지금 나고 있죠. 이런 것도, 예, 계속 썩습니다. 예, 이렇게 이제 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예. 더우면 더울수록, 습하고 습하면 습할수록 병충해가 창궐하는 건 맞습니다. 예. 열거 현상도 있을 수 있고, 예, 쩍쩍 갈라져요. 저기 이런 것도 갈라졌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. 이런 것들은 이제 갈라져 가지고, 예, 저런 것들은 뭐 100% 썩죠. 이제 물 들어가고 그러면 썩죠. 사과나무 키우는 것과 의외로 쉬운 듯 하면서도, 저는 사과나무 키우는 게 제일 쉬웠거든요. 예, 사실 이제 젖과 가지치기 잘 해주고, 겨울에 젖과만 해주면, 소독만 한 1년에 12번 13번 정도 해주면 잘 컸는데, 계속해서 이제 이런 기후가 도와주질 않으니까 이렇게 다 썩어가고 그렇습니다. 여기가 이제 충남인데, 이제 확실히 이제 기후가, 예, 이쪽도 예산 사과가 유명하잖아요. 근데 이제 기후가, 이런 사과 키울 수 있는 기후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대구에서 사과가 많이 나왔는데, 이제는 강원도에서 사과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. 그 정도로 기후가 이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힘든 거죠. 예. 열대 과일들은 잘 됩니다. 옆에 보이시죠? 이거 한번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무화과거든요. 무화과는 절대적으로 이 열대 과일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이거 작년에 이렇게 안 컸어요. 예. 이게 지금 다 죽고 뿌리만 남았던 것들이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무화과들이 막 열리고 그러는데, 예, 오히려 이런 애들은 열대 과일이라 잘 됩니다. 근데 이런 애들은, 사과 같은 이런 애들은 잘 안 됩니다. 예, 그게 문제예요. 대신에 포도는 또 잘 됐어요. 저쪽에 이제 포도나무가 있는데, 샤인머스켓하고 캠벨은 굉장히 잘 됐어요. 쟤네도 날이 더우면 잘 되는 애들이라서 사과는 잘 안 되고. 이게 제가 이제 부사를 두 그루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, 이렇게 가운데 보통 가수원 가시면은, 지나가다 보시면은 꽃사과를 이렇게 심어 놓은 걸 많이 보실 거예요. 이게 수분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얘는 이제 알프스 오토맨인데 수분수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심은 거고, 저 잘 따먹지는 않습니다. 근데 얘도 수독을 안 하면은 정말 다 썩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수독을 같이 해주고 있는데, 올해는 갈반병 때문에 많이 잎이 떨어진 상태고, 다른 이 부사들도 더 심한 것 같습니다. 내년을 위해서라도 잘 버텨줘야 되는데, 한 그루당 지금 한 제가 볼 땐 한 200개 정도씩, 여기 200개, 여기에 한 150개 정도 열린 것 같아요. 200개에서 150개 정도. 그 두 그루에서 한 3, 400개는 거뜬하게 따는데, 지금부터 이제 막 커갈 겁니다. 날이 이제 선선해지면, 설이 내릴 때 이제 설에 한두 번 마치고 이제 저는 따거든요. 부사라서. 그럼 굉장히 당도가 올라가고, 꼴배긴다고 그러죠. 안에 노랗게. 당도가 굉장히 올라가는데, 지금 이제 8월 하순이니까 이제 9월, 10월, 11월, 3월, 3개월을 잘 버텨야 되거든요. 예. 소독을 따기 한 달 전까지는 해줘야 되니까, 한 2개월 정도, 한 2주에 한 번씩 4번 정도, 4, 5번 정도는 더 병충해 방제를 해줄 거예요. 지금 갈반병도 그렇고, 무엇보다도 이 단메나방, 예, 이 벌레들이 자꾸 파먹고 그래서, 그것 때문에라도 특히 살충제를 좀 필히 좀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하고 수확하기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약을 안 할 거고요. 얘네도 햇빛을 잘 보면 이렇게 굵고 광합성을 잘해서 이제 잘 크는데, 예, 수영을 따로 잡아준 것도 없습니다.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렇게 알아서 쳐져가지고 우위로 안 크게 이렇게 저는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데, 그만큼 새들이 많이 옵니다. 대신에 위에로 앉아가지고 쪼기 굉장히 좋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허수아비하고 반짝이하고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했는데,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지켜봐야죠. 크레졸이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크레졸에 조금 의존을 하고 있는데, 이 근처만 와도 냄새가 지독하긴 합니다. 그래서
냄새 싫어하는 그 새들을, 냄새 그 후각에 굉장히 민감한 새들한테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크레조를 이렇게 좀 사다가 물 10분의 1 희석해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, 그 구멍을 좀 몇 개 위에 뚫어야죠.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바람 불 때 솔솔 냄새가 나서 얘네가 안 오게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크레조를 이렇게 나무에다 묶어 놓은 거죠. 예. 자, 저 이렇게 사과나무 키우는 거 이렇게 같이 공유 드렸는데, 다른 분들은 갈반병이나 병충해 없게 잘 관리하셔서 올해 수확 때까지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. 제 좀 갈반병이 잘 번져가지고 잘 안 된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, 다른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